공부하면서 기뻤던 순간 같은 게 있으셨어요? 제일 기뻤던 순간은 응. 사실 퇴사죠. 입덕을 교통사고라고 했구나. 하죠. 사고를 당해가지고 어머 세상에. 이게 또 신상인데 이렇게 와 이렇게 난잡한 테이블은 오늘 처음 봤고요. 예지는 못 말려예요. 좋아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평범한 일상이 만드는 시너지 평상시, 저는 영경입니다. 제가 최근에 의식주 콘이라는 말을 본 적이 있었어요. 요즘에는 먹고 입는 문제뿐만 아니라 콘텐츠가 그것만큼이나 더 중요한 문제라는 이야기였는데요. 그런 이야기에 따르면 오늘 만나볼 분은 진짜 요즘 시대에 완전 적합한 인재라고 볼 수 있고요. 취미, 덕질, 아니면 일상, 다양한 부분을 되게 구석구석 잘 찾아서 만드시는 멋진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왜 웃으세요? 아니 너무 띄워주셔서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예진입니다. 어떤 콘텐츠를 또 보여주실지 기대를 하면서 가방 속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플렉스를 했습니다. 오, 그래서 얼마 전에 산 한 달도 안 된 한 달도 안 된? 네, 아이패드와 항상 짝꿍인 키보드, 이걸로는 주로 어떤 걸 하십니까? 자소서를 신나게 쓰고 카톡을 신나게 하거나 제 노트북이 거의 5kg? 게이밍 노트북이라 가지고 편집용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러다가 어깨가 이렇게 삐뚤어지겠다 싶어가지고 패드를 샀고 이거는 거치대. 이런 것들을 담기엔 가방이 너무 아기자기하고 그쵸. 예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방을 항상 찢어 먹어요. 그러면 찢기기 전에 큰 가방을 사면 안 되는 거예요? 또 큰 가방은 못생겼어요. 그래서 못생긴 참을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가끔 제가 장을 보는데 장바구니예요. 굉장히 귀엽죠. 이렇게 넣어 다녀요. 제로 웨이스터라고 써 있어요. 맞아요. 엄청 유용해요. 즉흥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계획을 보고 장을 보지 않는데 손이 커서 엄청 많이 사거든요. 굉장히 주로 어떤 걸 사세요? 식료품 같은 거 사거나 옷이나 그런 걸 많이 샀을 때도 그냥 쇼핑백 필요 없다고 여기에 담아와요. 옷을 갑자기 많이 산단 말이에요? 네. 이것도 어제 갑자기 샀어요. 아 진짜? 원래 본인 옷이었던 것처럼 잘 어울리는데 아니 초면이에요. 진짜 MFP네. 완전 MFP네. 이거는 자랑을 하고 싶어요. 제 친구가 그려줬어요. 채들 사이에 끼어있는 천데 이건 제가 좋아하는 지인 강아지거든요. 어머. 꼭 자랑을 하고 싶었고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이제 포카 세트를 항상 들고 다녀요. 포카 예절을 위해서 그쵸. 언제든 예절 없는 사람이 되지 않기 어. 위해서 이거 홀더랑 이건 제가 직접 탑고 우와, 한 거예요. 너무 예쁜데? 이게 또 신상인데 이렇게 우와. 이렇게 아 생각보다 기현이를 좋아하시는군요. 제 방이 그냥 기현이의 방이 됐어요. 제가 기현이 그렇구나. 방에 새들어 사는데.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원래 최애는 이분이시고요. 네 맞아요. 이분이시고 제 지갑에도 있는 온앤오프 멤버 효진님이고 네. 이분은 몬스타엑스 기현님. 기현님이신데 이분을 요즘 마음에 두고 계신가 봅니다. 교통사고라고 하죠. 사고를 당해가지고 어머 세상에. 이거 오늘 화장을 해서 들고 왔고 이렇게 모든 가방 속을 탈탈 털어주시는 분은 처음 봤고 다 주렁주렁 장난 네. 아니네요. 파우치에 짱구는 못 말려라고 써있거든요. 예지는 못 말려예요. 좋아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난잡한 테이블은 오늘 처음 봤고요. 할 얘기가 정말 많아 보이는데 그러면 본격적으로 인터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일 하시는 분인지 이야기 좀 해주시겠어요? 일단 지금은 백수 모 방송국의 TV 편성부 FD로 근무를 했었고 그 전에도 언론사에서 인턴을 하고 언론고시를 좀 오래 준비한 취준생입니다. 취업준비생이라고 하시기에는 지금 어딘가 합격하신 상태 아니세요? 이번에 좋은 기회로 실습생이라는 실습생. 거를 하게 되어서 한 달 동안 실습이 끝나고 몇 번의 면접을 거치면 입사를 할 수 있는 전형이 있어요. 요새는 그렇게 뽑더라고요. 그러면 순서대로 언론고시 준비했던 이야기부터 조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준비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신문방송학과이다 보니까 장래가 언론 쪽으로 많이 얘기가 됐었어요. 저는 전공을 진짜 좋아했고 교수님들도 정말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항상 따라다니면서 막 물어보고 그래서 약간 한 교수님 눈에 띄었던 것 같아요. 교수님 제가 진로가 너무 모르겠습니다. 멋지게 PD 어때? 한마디를 하자마자 완전히 꽂혀버려가지고 하필 그 교수님이 교내에서 이제 언론고시원이라는 것을 운영하신 장이셨어요. 바로 원서를 넣고 언론고시원에 들어가서 1년 반 정도 준비를 하게
됐었어요. 원래는 작가를 네, 지망하셨다고 들었는데 작가에서 프로듀서로 마음을 먹고 시험을 준비하는 곳에 들어가는데 그렇게 반나절밖에 걸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네. 1년 반을 그 결정의 결과물로 보내신 거잖아요. 그쵸. 어떠셨어요? 들어가서 1년 동안은 합격률이 나오는 거예요. 뭐 몇 개는 운 좋게 필기도 보러 가고 이랬는데 필기에서 다 싹 다 광탈한 거죠. 베이스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치니까 햇병아리가 이제 거기 가서 글을 암만 기깔나게 해봤자. 써봤자 인턴부터 시작하자. 인턴을 막 넣기 시작했을 때 서울에 운 좋게 한 언론사에 대해서 글을 쓰는 인턴이 아니라 이런 유튜브 촬영하고 편집하는 그런 인턴을 했었어요. 영상 너무 인턴을. 적극적인 수행을 해야 되는 인턴이었군요. 네네. 기획을 하고 배민 커넥터 체험기라고 기자님이 배민 커넥트 체험하는 네. 영상이 있거든요. 그것도 제가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촬영을 한 거였고 조회수가 나름 예뻐서. 괜찮아서 내가 되겠구나. 좀만 더 공부하면 되겠구나 했는데 그 후부터 서류 합격률이 제로가 된 거예요. 길이 아닌가? 라고 했을 때 편성국에 들어갔던 거죠. 그 시험 준비하는 시절에 하루 일과가 어땠는지 또 그때 주로 어떤 사람으로 살았던 것 같은지 좀 들어보고 싶어요. 취준생이라는 자아가 엄청 비대해져서 우울감이 심했고 부정적인 감정을 못 버텨서 무기력 했었어요. 이제 이게 우울이 넘어가면 무기력이 오는구나. 지금 일을 벌리고 그걸 수행하고 이런 게 재밌는데 그때는 그냥 숨 쉬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입덕을 하셨구나. 입덕을 한 순간부터 몰입을 딱 하다 보니까 너무 좋다. 그래서 반분기는 되게 무기력하고 우울하게 살았는데 이제 반분기는 취직을 반 놓아버리고 온앤오프라는 그룹을 정말 좋아하면서 덕질 메이트라고 하죠. 이제 덕매들이랑 시간도 보내면서 무기력에서 벗어났구나. 네, 그래서 상반기에 저랑 하반기에 저가 굉장히 극명하게 달라지는. 이거 말 그대로 이거 자체가 온앤오프였네요. 네네, 이렇게. 공부할 때는 하루에 어떤 루틴이 어땠어요? 그때 제가 외주 업체에 영상 작업을 할 때여서 새벽 4시에 잠들었어요, 항상. 상경을 한 상태여서 돈을 벌면서 공부를 해야 됐기 때문에 4시에 자고 일어나면 10시, 11시에 신문을 사서 스크랩하고 그때부터 스터디 과제를 시작하는 거죠. 장문 하나 쓰고 논술 하나 쓰고 남는 시간이 있으면 그 외주 업체에서 받은 영상을 제작하고 하다 보면 밥을 8시에 첫 끼를 먹었었어요. 밤 8시에 첫 끼를 먹었다고요? 네. 그럼 그 마지막 끼니 아니에요? 그러고 이제 새벽 2시에 밥을 먹고 4시에 자는 거예요. 이 생활을 6개월 정도 하다가 질려버렸다 해야 되나? 근데 몸이 너무 아프진 않았어요? 데미지가 컸었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어느 정도였냐면 저 멀리 수원 사는 친구가 있는데 제가 너무 걱정돼서 밤마다 제 집에 와서 같이 자줬어요. 죽을까봐. 어떡해. 그래도 열심히 준비하면 포기가 쉽게 안 됐을 것 같은데 언론고시를 이제 그만 준비해야지 라고 마음먹었던 때는 어떠셨어요? 후련했어요. 나는 할 만큼 했고 내가 방송국에서 일을 하고 싶은 건지 내가 방송국에 들어가서 뭔가 콘텐츠를 명확하게 제작하고 싶은 건지 헷갈렸었거든요. 방송국이라는 공연 미디어에서 그려지는 게 굉장히 맞아요. 로맨틱하잖아요. 맞아요. 사회의 약자나 소수자에 대한 문제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었기 때문에 그때는 그 사람들을 세상에 보일 수 있는 걸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처음에 언론고시 시작했는데 점점 변질이 되는 거죠. 방송국에 들어가야 한다. 거기만 들어가면 어떻게든 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했다가 거기 들어갔었잖아요. 그냥 회사구나. 그렇죠. 다들 월급쟁이구나. 그럼. 그러면 결국 돈이 되는 걸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돈이 되는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굳이 바늘 구멍보다 더 작다는 맞아요. 방송국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될까? 그렇지. 라는 생각이 미치면 저는 바로 떼버리는 게 있어서 예진님 할 만큼 하면은 바로 돌아설 수 있는 사람이군요. 프로그램 편성부라는 곳에서 일을 했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네. 그 곳이 어떤 곳인지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쟁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상황이나 갑자기 외부적으로 터지는 상황들,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누리호를 발사한다던가 변동되는 편성 환경에서 프로그램 배치나 길이 같은 거를 조율하는 곳인데 저는 거기서 무슨 일을 했느냐, 놀면 뭐하니 같은 경우에는 제작 프로그램이잖아요. 방송국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프로그램인데 외부에서 사오거나 외주 업체에서 받아오는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트는 것도 있어요. 편성부에서 제작하는 프로그램을 편집하고 방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모든 과정을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TV 편성부의 업무가 되는 거죠. 아니, 처음에는 스케줄링이구나 생각해서 그게 어떻게 부서로 있을 만큼 일이 많은 건가? 라고 생각했는데 들어보니까 일이 진짜 많더라고요. 주로 어떤 일을 하면서 보내셨어요? 제가 이제 농담삼아 여긴 콜센터다
할 정도로 각 부서에서 전화가 와요. 사운드 믹싱팀, 종합 편집실, TV 송출부, 아니면 외부에 있는 협력사, 네네. 지역사 이게 다 전화가 오시거든요, 저한테. 그거를 다 받으면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일정을 조율한 다음에 각 곳에서 오는 프로그램들을 그때서야 편집을 해요. 심의사항도 반영해야 되고 담당 프로그램 PD님 의견도 반영을 해서 방영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되는데 저희가 제작도 해요. 해외 다큐멘터리를 사와요. 네네. 그럼 더빙을 해요. 대본이랑 그런 거를 다 준비를 해서 번역가님한테 받고 검수를 한 다음에 자막 같은 거를 다 의뢰를 하고 더빙실에 더빙 준비를 한 다음에 또 사운드 믹싱실에 옮겨서 사운드 믹싱을 해보고. 하고 그걸 결과물을 받아서 다 합치는 게 일주일 루틴인 거죠. 이렇게 일주일을 만들어서 하루 나가요. 이런 일을 하는데 혼자 해? 이렇게 생각이 아예 뒤바뀌어 버릴 만큼 일이 많더라고요. 지금 뭘 세시고 계셨어요? 제가 담당했던 프로그램을 계산했는데 6개를 하고 추석 같은 네. 데 영화 들어주잖아요. 네네. 그거 저희가 만들어요. 아, 진짜? 그거를 TV에서 들 수 있는 범위가 있어요. 오. 칼을 찌른다던가 아니면 네네. 욕을 하신다던가 이러면 일일이 다 찾아서 묵음 블러 처리를 해요. 어떤 모 영화인데 F로 시작하는 욕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그분이 계속 이게 담배를 피시는데 지상파는 안 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하나하나 다 찾아서 어머, 블러를 하고 어머. 지나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그쵸. 욕이 내가 모르는 사이에 그거 몇 번을 봐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7번 봤어요. 아무리 아름다운 영화여도 7번을 욕을 찾아내면서 보면 아름다워지지 않게 되니까 아, 그리고 상표도 찾아야 돼요. 디즈니 이런 거. 틀린 그림 코카콜라. 찾기네. 와, 적성에 맞는 것 같았어요? 힘든 거랑 상관없이? 더 다양하고 많은 거를 잘할 수 어. 있는데 왜 이것밖에 안 시키지? 거기서 현타가 왔었는데 제가 또 성격이 못할 거면 시작하지 말자. 잘해야 된다. 이게 박혀있는 사람이어서 단 하나의 욕과 담배와 상표가 상표와. 나가지 않겠다. 이런 생각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 어. 오로지 그 일에 몰입하지 않으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무하면서 기뻤던 순간 같은 게 있으셨어요? 제일 기뻤던 순간은 응. 사실 퇴사죠. 퇴사가 기쁘기도 했고 제 평가를 결산하는 자리였던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한 분이 네. 제가 퇴사한 줄 모르시고 전화가 오신 거예요. 어. 정말 죄송한데 제가 퇴사를 했습니다. 다음 담당자 연락처 드릴게요 했는데 왜요? 이러시는 거예요. 괴롭혀요? 막 왜 그래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좋게 나가는 거다 하시니까 되게 응원을 해주시더라고요. 한 달에 한 번씩 전화 정도밖에 안 하는 네. 사이였는데 제가 너무 좋았대요. 그게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렇죠. 전 굉장히 인정 욕구가 강한 사람이거든요. 퇴사하면서 정말 예진이만한 사람 없었다. 아이러니하게 굉장히 왔구나. 보람이 그때 왔었어요. 그걸 내가 수행할 때 알았더라면 그쵸. 조금 더 나를 돌봤을 텐데 그게 진짜 어려운 일인 것 같고 그럼 방송국에서 근무하실 때 예진님은 또 어떤 모습이 가장 메인이었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 앞에서 일을 하는 거니까 이분이 말한 거를 저분한테 또 전달해야 되고 막 네네. 그런 업무를 했었어서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니까 싹싹한 예진이가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어. 다니더라고요. 너무 잘했을 것 같아요. 아저씨 PD님들이 굉장히 저를 좋아했어요. 왜냐면 제가 좀 아저씨 같은 면이 있어서 사랑을 진짜 많이 받으면서 일을 하시긴 하셨구나. 그때는 자각을 못했어요. 그렇죠. 일이니까. 제가 막공 때 또 개를 탔어요. 어떤 개를 탔나요? 차에가 네. 주섬주섬. 이분이랑 같이 엘리베이터를 탄 거예요. 눈이 마주쳤어요. 내릴 때도 난 널 알아. 어.